속된 말로 지랄맞은 장세, 그야말로 사람들의 멘탈을 갈아버리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투자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시세표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조용하지만 지루하고 괴로운 주말장입니다.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그래도 나온 정보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바로 칠 것처럼 하더니 2주 동안 일단 기다려보겠다라고 합니다. 2주 내에 협상될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가 있겠죠. 해당 소식을 미국 증시는 반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르면 7월달, 다음 달에 드디어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인데요. 이런 소식들에 힘입어가지고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으나 안타깝게도 혼조세, 다우는 상승 마무리,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러 다시 한번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103,300달러, 이더리움은 2,412달러, 오르락 내리락 사람들을 돌아버리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공포의 죽음의 횡보장이 돌아왔다, 살려줘.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시세표를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자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분석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인컴샤크 분석가 재미난 점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각 나라의 주가가 이란 같은 경우는 최고점 근처,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쟁 소식에 미국 증시는 떨어졌는데 막상 치고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특히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증시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아무래도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텍사스의 주지사가 텍사스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최종 서명을 해야 되는 날짜,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23일까지 해가지고 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설마 거부하겠어? 어찌됐든지 간에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서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소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텍사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국에도 이 스캠들,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족이 속아가지고 비트코인 ATM 기기를 통해 가지고 25,000달러를 보냈는데 용감한 텍사스 경찰 같은 경우는 빡쳐가지고 비트코인 ATM 기기를 전자톱으로 갈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안에 있는 25,000달러를 포함한 3만 얼마야 2,000달러를 회수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경찰이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무고한 시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다음은 블랙락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락 투자자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전체 비트 물량의 3.25%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최근 동향에 대해서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거래당 처리량, 그러니까 액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대형 투자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반면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타자들은 비트코인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치고 있습니다. 크립토 쿼런트는 이야기하기를 단타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5월 말 530만 개에서 450만 개로 줄었다. 시장에 새로운 자금 유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에 ETF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또한 센티멘트는 최근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같은 경우는 10일간 231개 증가, 반면 0.001에서 10개 이하를 보유한 지갑 주소 같은 경우는 37,465개의 비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소액 투자자들, 개미나 붕어들은 비트를 팔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 나쁘지가 않은데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고래들이 매집에 나선다. 이후에 강세장이 종종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라면 고래들의 매집 이후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 다음으로 넥소의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장기간 휴면 상태였던 지갑들이 현재 채굴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과 대형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집이 차익 실현 물량을 상쇄하고 있다.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르웨이의 상장사 스탠다드 서플라이가 5천만 크로니에 497만 달러어치의 비트를 매집했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10개 이하를 가진 투자자들이 그리고 단타자들이 비트를 던지고 있는데 이를 기업들이나 ETF가 지금 싹싹 받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유량이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용한 축적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거래소들 비트코인 보유량이 330만 개였었는데 지금은 239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 자, 물론 현물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약세 시그널이 아닌 조용한 축적 국면으로 보고 있다. 한 분석가는 주장하기를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약세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래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외부에서 자산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좀 희망회로 같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ETF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기관들은 장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비트를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소 또한 보유 물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단타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밝히기를 단타자들이 최근에 16,700개의 비트코인을 손절했으며 같은 기간 가격은 106,500달러에서 103,500달러로 떨어졌다. 단타자들이 물량을 던질수록 매도 압력은 점차 줄어들며 이에 따라 가격 하한선이 드러날 수가 있겠다. 즉 바닥이 드러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타자들의 온체인 매수 단가가 94,000에서 97,000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에서 바닥이 형성될 공산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4,000에서 97,000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비트코인 만약에 10만 달러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는 계속해서 하락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이것 봐라 지금 추세를 이탈하고 있다. 더 떨어진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라고 외치기도 했었고 최근에 반등을 자신만만하게 예측했었던 닥터 프라핏 롱을 쳤었는데 한때 20만 달러 수익까지 봤었다가 엊그제 가지고 확 떨어졌죠. 그러자 3만 달러가량 수익 보고 있을 때 얼른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크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유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락세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가 하면 네브라트칸 군어 분석가 비트코인 지금 현재 모습 좋지 않다.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었으며 트레이더 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가 단기적으로 10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올 공산이 크다. 10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부터 쌍바닥 찍고 반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크립토 무로 분석가는 좀 더 떨어져가지고 9만 달러도 깬다.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카스텔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1만 달러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매수하기에 저렴한 가격대까지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다. 자, 근데 이럴 때 한 번에 매수를 하느냐?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살살살 지지 구간에서 분할로다가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급격한 변동성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 및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대부분의 현물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들, ETF 같은 경우는 승인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SEC가 해당 ETF 관련해가지고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된다. 다만 승인 시점은 불확실하다는 것인데요. SEC가 과연 알트코인들 ETF를 언제 승인을 해주느냐, 그때쯤 돼가지고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반격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와이오밍주 친암호화폐 주인데요. 해당 주에서는 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 후보로다가 앱토스, 솔라나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최종 결정은 어떤 블록체인이 선택받게 될 것인가? 선택받은 코인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낳은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 저스틴 선 혹은 아가리 선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 담당 위원회 집행이사 혹은 저는 백악관 이빨 담당이라고 부르는 보하인즈, 항상 거창한, 정말 거창한 계획을 이빨을 통해서 전해주는 백악관 집행 고문인데요. 물론 실속은 없습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그 중에 실현된 것은 아직 단 하나도 없다. 뭐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아가리와 아가리가 만나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미국 디지털 자산 주도권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미국이 공산당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저스틴 선은 트론과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미국이 또 실수하는데요. 왜 공산당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고. 아니면 설마 저스틴 선이 이중첩자? 다음으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서 도지코인 해당 수렴 벗어나게 될 때 60%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왕 가는 거 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60% 지금부터 떨어지면은 우리 다 죽어. 다음으로는 크립토 블렛 분석가 세이 차트가 예사롭지 않다. 세이의 큰 상승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단기적으로는 역 헤드앤숄더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뚫고 올라가서 역 헤드앤숄더 나오게 된다면 더 큰 폭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으나 비트코인이 지금은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LG 분석가 이더파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저점 높이는 순간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고문의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랑 좀 지나가라 라고 바라보면서 부디 장 상태는 좋지 않지만은 평안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은 다같이 살아남자, 토마토 채널도 살아남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